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그 시변계 전자기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하학의 세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였던 그 정전기하고 정자기에 대해서 비해서는 좀 짧은 과정이지만 이 시변계 전자기하학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또 굉장히 많죠. 뭐 안테나라든가 전송 선로라든가 평면파라든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 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통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전파 아닙니까? 그 전파를 다루는 것에 그 초석이 되는 학문이 바로 이 시변계 전자기하학이죠. 시변계라는 말을 뭐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게 이제 뭐 time varying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뭐 항상 그 강의 스타일이 그러듯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인 나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정전기학이라고 해서 우리 일렉트로스타틱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렇죠? 일렉트로스타틱스. 이 정전기학이 다루었던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전기장이 그렇죠? 전기장이 일정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전기학의 주무대는 뭐냐면 전기장이 일정할 때, 그렇죠? 그때요. 전기장이 일정할 때 그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룬 학문. 그게 이제 정전기학이었죠.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말을 좀 더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면 이 전기장이라는 것이 공간의 함수이고 시간의 함수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컨스탄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바로 정전기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일정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전기장이 일정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전기학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하가, 그렇죠? 전하가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으면 일정한 전기장이 만들었죠. 그래서 고정된, 그렇죠? 고정된 전하 분포에 의해서 생기는 바로 그 장이 전기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상에 이런 식으로 전하가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좌표가 있고, 그렇죠?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주위에서 얘네들의 기운을 느낀다 그랬죠. 그 기운이 바로 전기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전기학 파트였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게 뭐냐면 정자기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자계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저기서 그냥 제가 자기학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그네토스타틱스였습니다. 마그네토스타틱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뭐예요? 여기는 전기장이 일정했던 거고 전기장 말고 이 전기의 세계에서는 다른 기운이 있죠. 그게 이제 그렇죠? 자석의 세기.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일정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 그게 이제 바로 정자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 일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기장 H로 표시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X, Y, Z, T의 함수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 컨스탄트일 때, 그렇죠? 일정할 때 그때를 이제 다루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자기학은 이랬었다. 그럼 이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뭐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하가 일정하게 움직일 때 그랬어요. 그렇죠? 전하가 일정하게 등속 운동에 의해 그렇죠? 발생되죠. 이 자기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학을 설명할 때 이 전자기학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주위에서 느끼는 유일한 기운은 이 전기장밖에 없고 이 전하가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물론 이 전기장도 있죠. 전기장은 전하가 있으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지만 그렇지만 얘가 등속 운동을 하면 이 전기장 말고 또 다른 기운이 생긴단 말이죠. 또 다른 기운이 생기되 이게 등속 운동을 하면 일정한 기운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정자기학 파트였단 말이죠. 이거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야 되는 그 시변계 전자기학은 뭐냔 말이죠.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뭐 한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이제 시변계 전자기학이란 말이죠. 시변계 전자기학. 이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기장, 그렇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변한. 그렇죠? 무슨 얘기냐? E가 그렇죠? X, Y, Z, T의 함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H가 더 이상 이제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X, Y, Z, T의 함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시변계 전자기학이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이거는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시변계 전자기학이 생기느냐 하는 것에 그 근원을 따지게 된다면 이 역시 또 그 근원은 전하란 말이죠. 이 전하. 근데 이 전하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 어떻게? 가속한단 말이에요. 가속운동. 이 전하가 가속운동을 하면, 그렇죠? 이 시변계 전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시변계 전자기학 쪽의 파트라는 얘기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전자기적인 현상은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시변계 전자기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전자기학이다 하면 보통은 전부 다 시변계 전자기학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더라도 그 현상 안에 있는 전하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일정하게 움직일 리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전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 전부 다 그 구성 요소가 원자 아닙니까? 원자 안에 전자 있죠? 전자가 전부 다 가속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일종의 전자기장을 만드는 하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전파가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개념을 확장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파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전자기학 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세상이 온통 이 전파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물체는 A 고유의 어떤 전파를 내고 있는 것이고 B라는 물체는 B 고유의 물질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전하의 가속 운동을 인위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통신기기에 사용하는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좀 까다롭고 수학적으로 까다롭고 좀 이해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 학문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시변계 전자기학이 이제 보통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패러데이 법칙이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렇죠? 그 패러데이 법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아마 그 시변계 전자기 파트의 그 첫 번째 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